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제 24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짝짝짝! 너무 감사드려요. 다들 저를 어떤 이유로 구독해 주시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요. 왜 구독해 주시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오늘 올릴 영상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좀 소름 끼치고 무서운 그런 영상입니다. 소름 끼치고 무섭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생 때 굉장히 알바를 많이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 애 있잖아요. 알바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같이 시간을 못 내서 못 노는 애 있잖아요. 그게 저였는데요.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대학생 때는 더 어려웠었거든요.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 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생활비 같은 거를 부모님께서 지원을 못 해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제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알바나 과외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니는 대학은 그 당시만 해도 명성이 그렇게 나쁜 대학은 아니었기 때문에 과외 수요가 좀 있었고, 제가 그 주변에 저 자신을 홍보하면서 과외를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과외를 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저녁 타임에 봉구비어라는 맥주집 아시나요? 그 맥주집에서 서빙 알바를 했어요. 되게 좁은 술집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아서 알바생도 저밖에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그런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별로 크게 힘들진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추억을 해보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날과 다름없이 알바를 하고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기숙사로 돌아오던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 11시 50분 정도 됐었는데, 제가 12시까지 통금 시간이어서 기숙사가 그 시간이 넘으면 잠겨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잘 데가 없으니까 제가 캠퍼스를 엄청 빠르게 달려가면서 기숙사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처음 본 남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좀 작은 규모의 학교여서 얼굴은 어느 정도 다 서로 알거든요. 같은 과가 아니어도. 왜냐면 그만큼 전교생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난생 처음 본 정말 낯선 어떤 남자가 11시 50분 정도 되는 그 밤에 캠퍼스 안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래도 대학생들은 밤에 노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심지어 남자니까 위험하진 않잖아요. 여자가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남자가 혼자 있다, 볼 일이 있나 보지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저는 좀 급했어요. 통금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저기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뭘요? 이랬는데 그분께서 제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무슨 실험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조금 그때는 뭔가 의아했어가지고 물어봐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제 손에 침 좀 뱉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 나간 아저씨 같은 사람이.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사람의 외형은 좀 되게 마른, 머리가 정돈이 안 돼 있는데, 좀 안경을 썼고, 키는 175의 평균적인 키였어요. 근데 그런 남자가 저한테 갑자기 생뚱맞게 침을 뱉어달라고 하니까, 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그래서 바로 대답은 못하고, 좀 뜸들이다가, 네? 싫어요. 이러고 그냥 갔거든요. 그 사람도 바로 휙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사람도 아니었고, 학생도 아니었고, 뭐 직원 이런 것도 아닐 테고, 분명히 20대 아니면은 많아봐야 30대 초일 것 같은데, 그런 변태 같은 사람이 밤에 학교 캠퍼스에서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이상한 소리를 또 하는데 저한테 뭐 해코지라고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빨리 기숙사로 향해 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저 같은 경험은 한 번도 누구도 안 해봤다고 하고,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이코 아닌 변태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에 남고, 가끔 가다가 좀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캠퍼스 안에서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알바가 늦게 끝나가지고 알바 끝나고 바로 기숙사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 뒤에서 계속 오토바이 소리가 막 저를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오토바이 소리가 저한테 계속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캠퍼스가 그렇게 큰 캠퍼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뛰어도 오토바이가 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뭐지? 왜 나를 오토바이가 따라오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캠퍼스라고 해도 작은 사이즈의 대학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없고 진짜 밤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그 오토바이가 딱 제 옆에 멈추는 거예요. 왜 내 옆에 멈추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112 켜놓고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토바이에서 어떤 아저씨가 내리면서 여기 학생, 지금 캠퍼스 안에 노숙자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빨리 기숙사 가려면 가고 집에 가려면 가고 빨리 가라. 노숙자가 숨어서 어떻게 해코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세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보안업체 직원분이셨고 이제 학교 보안을 위해서 그 경비 일처럼 문 잠그고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노숙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대요, 경찰에. 그래서 경찰차도 막 오고 노숙자 잡으려고 노숙자가 막 해코지하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제가 혼자 있으니까 걱정돼서 저한테 오신 거죠. 진짜.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노숙자인지 정신 이상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음악실 건물에 숨어가지고 관련된 물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악기 같은 바이올린 같은 악기 이런 거 훔쳐서 달아난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칼 들고 숨어서 있다던가 이런 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거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숙사 빨리 뛰어갔죠. 진짜 그때는 거의 말랐기 때문에 다 달리기도 엄청 빨랐거든요. 이게 캠퍼스에서 있었던 두 번째 무서운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근데 좀 무서웠던 그런 썰이고요. 밤에는 진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사정상 알바를 2탕, 3탕 뛰어야 됐기 때문에 밤에 늦게 들어간 거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면 진짜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저는 진짜 집순인데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걸 다시 한번, 너무 무섭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썰은 제가 한 27살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제가 원룸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 시험 공부도 같이 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시험 보기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서 새벽까지 막 공부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게 반복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 3시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이제 잠은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지 하면서 짐 싸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 원룸 건물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경찰차가 이 새벽에 2대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뭐지? 이런 궁금증이랑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런 뭐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룸 건물에 들어가고 제가 있었던 층에 들어섰는데 경찰 아저씨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저를 보고 벙찌신 거예요. 왜 이 새벽에 돌아다녀, 이 여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독서실에 다닌다고 해도 그 교재 같은 것들은 다 사물함에 놔두고 다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 손에는 텀블러랑 핸드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뭐야? 이 새벽에 왜 돌아다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벙찌셔가지고 저를 눈으로 그냥 똘망똘망하게 쳐다보시는 경찰관 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아니 저가 2층에 사는데 혹시 왜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무슨 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 경찰관 분께서 저한테 101호 혹시 사세요? 여쭤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저 101호 안 사는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다른 게 아니고 101호에 사는 입주민이 저희한테 신고를 했다. 근데 무서워서 못 나오고 계시는데 혹시 101호 신고자 분이신가 해서 물어봤다. 혹시 101호, 102호, 103호 중에 어디 사시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102호에 살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냐. 101호 신고자분께서 103호에 사는 남자가 102호 문을 자꾸 두들기면서 소리 질러가지고 무서워서 대신 신고를 한 거다. 102호 사시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다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독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뭐 누가 두들긴지 소리 지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저 102호 사는데 저 밖에서 있다 와가지고 그런 거 전혀 못 들었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경찰관 분께서 그러면 됐다. 다음에 또 뭐 또 이런 일 있으면은 바로 전화해라.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103호 그러니까 103호 입주자가 술을 먹고 102호인 저희 집 문을 엄청 두들긴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101호에 아가씨가 한 분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무서워가지고 대신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집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이상한 게 웬만하면 술을 취했다고 해서 도어락을 이제 술 취해가지고 잘 안 눌러가지고 못 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집이랑 자기 집이랑 헷갈려가지고 다른 집 도어락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도어락 형식으로 여는 문이었으면 두들길 필요가 없잖아요. 심지어 모두가 혼자 사는 원룸인데 그 아저씨도 혼자 산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집주인분한테. 그래서 진짜 전 이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독서실이 없고 집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집 문 두드려서 열어줬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굳이 도어락을 열면 되는데 자기 집 문을 두드려서 누가 안아서 열어줄 리도 없고 혼자 사시면서 남의 집이란 걸 알고 두들긴 거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집주인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저 대신 다른 분이 신고해 주셔서 경찰도 왔다 이러니까 그 집주인 아줌마께서 그 아저씨가 원래 안 그러고 착한데 뭐 술만 먹으면 원래 그러더라. 좀 이해해줘 아가씨 미안하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았던 그때가 진짜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진짜. 그래서 다행히 계약 기간이 끝나서 몇 주 뒤에 이사를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더 이상 안 보게 됐는데 좀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공포스러웠던? 제가 그때 집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저만 소름 끼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자취할 때는 조금 치안이 안 좋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때 보증금이 없었어가지고 보증금이 엄청 싸게 나온 월세도 진짜 싼 그런 데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치안이 안 좋은 동네라는 걸 몰랐어요. 아예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할까요?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직장이 가끔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날은 좀 늦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성스럽거나 어른스러운 스타일을 입고 회사에 가진 않거든요. 뭐 데이트할 때는 신경 쓰고 나간다지만, 일을 할 때는 그냥 편한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한 옷을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터벅터벅 길을 가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술이 엄청 많이 취해가지고 꽐라가 돼가지고 한 손에는 무슨 동그란 걸 들고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저씨 왜 술을 저렇게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가실까? 자식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빨리 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탁 잡으시더니 아가씨,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랑 술 한잔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거 보니까 동그란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계란이었던 거예요. 삶은 계란. 그 삶은 계란을 저한테 주시면서 막 주려고 하시면서 이거 줄 테니까 나랑 술 한잔 해.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밤이었고 되게 그 아저씨랑 술 먹을 이유도 없고 불쾌하잖아요. 남의 손에 탁 잡히는 게 모르는 사람이고 또 아저씨인데 그래서 딱 봐도 나이 차이 엄청나 보이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무례하고 너무 극혐이고 너무 싫어가지고 싫어요. 제가 왜요? 싫습니다. 갈게요 하고 갔어요. 근데 계속 따라오는 거야. 저는 그때 찍은 영상도 있어. 계속 따라오는 영상. 근데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찍었어요. 너무 따라와서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올까? 집에 따라와가지고 집 소주를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 아이고, 어디가? 아가씨 같이 가. 같이 술 한잔 하자니까 그게 어려워?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는 것처럼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공포스럽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요, 아저씨 저 미성년자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미성년자 아니었고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저씨 그래, 학생이었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학생 맞아요. 저 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저희 부모님 기다리고 계셔서 가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뻥을 친 거죠. 근데 뻥을 쳤는데 제가 그때 옷을 좀 후리하게 입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학생처럼 입었었거든요. 심지어 백팩도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 학생이에요. 저 아저씨 이러면은 학생대 신고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아저씨가 그럼 학생은 안 되지, 안 되지. 알겠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좀 마음 안심을 했는데 아마 그 아저씨가 자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있을 정도의 나이였고 굉장히 뭔가 아빠뻘 그런 아저씨였는데 그래서 자기 딸이 있는지 뭔지 뭐 자기 자식 생각났는지 뭔지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일행이 아무도 주변에 없었고 그 아저씨 혼자 엄청 깔라 만취돼가지고 저를 계속 따라오는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뻥이라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경찰한테 그 아저씨가 진짜 계속 따라올 때 전화를 했는데 그 경찰분께서 뭐 해코지 당하신 거 없냐?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순찰만 열심히 도와주겠다. 말하시고 어떻게 못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 아저씨가 어디까지 따라올지 예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만 무서울 수 있는데 이거 실제로 겪으면 진짜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밤에 진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저 진짜 어쩔 수 없이 생기를 위해서 돌아다녔던 건데 그런 일도 있고 나서는 진짜 밤에 걸어 다니질 않아요. 진짜 밤에 가도 뭐 차를 타고 다니지 진짜 걸어 다니는 거는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일주일 중에 일주일을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이상하고 무서운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구독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따봉!